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13일 수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각 단계마다 크고 작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생은 사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하나하나의 그 결정의 결과물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집합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감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할 때 이 고심을 해서 항상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의 결정을 할 때는 저는 항상 커다란 논리를 만들어서 이 논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이런 버릇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이 아닌 논리의 바탕을 둔 결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장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결정을 하고 나서는요.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만약에 우리가 감으로 결정을 했다면 우리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정연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의 결정을 만들어냈다면 상황이 안 좋아져서 굉장히 좀 심하게 흔들릴 때 이 논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내가 처음에 결정을 했었던 그 논리가 아직까지도 견고하다면 흔들리지 않고 나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처음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거든요. 저는 흔히 얘기하는 X세대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제가 1차 그 산업혁명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요. 교과서에서 읽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이 한참 진행 중일 때는 저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X세대 그리고 저의 바로 다음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첫 번째 투자 기회를 이제야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세대에게는 그 여러분들 인생에서 마지막 찾아온 투자 기회가 이 4차 산업혁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오래간만에 찾아온 4차 산업혁명의 그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고 있는 그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집에 자율주행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율주행 모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사물 인터넷이 있는 사람도 많이 없죠. 메타버스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집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있는 분들도 없으실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좀 회자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은요. 사실 메타버스가 뭔지 인공지능이 뭔지 클라우드가 뭔지 사물 인터넷이 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혁신의 기술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을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아직까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 4차 산업혁명은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이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요. 많은 기업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기업에 편승해서 투자자들 역시도 많은 부를 일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하나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는요. 아직까지도 건재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2022년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주식이 20%나 빠졌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장세에 있어서도 저는 제가 처음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 논리가 아직까지도 튼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 결정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이런 확신 때문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7월 13일 수요일 날 보내드리는 클라우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모간 스탠리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모간 스탠리가 최고의 주식, 탑스톡을 우리한테 추천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최고의 주식들은 어디에 속하고 있냐면요. 세이프 헤이븐. 헤이븐이라는 것은 이제 피난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매크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매크로 상황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하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테크 섹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식들은 심지어는 60%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을 부풀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섹터에 있는 어떤 기업들을 추천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테크 스톡들이 기술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테크놀로지 스톡들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지금까지 커왔다. 따라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가 무려 30% 이상 빠지기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 시장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하나의 서브 섹터가 있는데요. 서브 섹터라는 것은 이제 S&P 500을 이루는 11가지의 섹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테크 섹터고요. 근데 테크주 아래에는 또 다른 서브 섹터가 있죠. 뭐 인공지능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클라우드 이쪽도 있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쪽에서도 사이버 시큐리티, 즉 사이버 보안 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이버 보안 섹터는요, 우리한테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모간 스탠리의 의견입니다. 자, 인베스트먼트 뱅크, 모간 스탠리가 이야기하기를 7월 6일 날 제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쪽은요, 비교적 굉장히 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 2022년 하반기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간 스탠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요. 향후에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그런 투자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있다면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성장이 잘 보호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방어적인 기질이 있는 그런 성장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큐리티 기업들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 역사적인 멀티플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그동안 사이버 보안 쪽의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버블이 많이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버블이 많이 잦아들었다. 꺼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다.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이버 보안 쪽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스펜딩, 즉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쓸 것인지 지금 인텐션이라는 것은 의도거든요. 따라서 지금 기업들이 이쪽 분야에 쓸 그 지출을 줄일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쪽은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보안 쪽의 버짓이 계속해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매크로가 굉장히 약한 상황이죠. 따라서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출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뭐 간혹 예를 들어서 그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광고 비용 같은 경우는 쉽게 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이버 보안 쪽은요, 이 지출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 보안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iShare Cyber Security and Tech ETF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대표적인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ETF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ETF가 지금 year to date로, 그래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6%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25%까지 빠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 평균보다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떠한 기업들을 추천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모간 스탠리에서 추천해주고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의 이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가 첨부하기를 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어디에서 그러냐면 미국의 페더럴 시큐리티 스펜딩이니까 연방 정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그 연방 정부에서 이 사이버 보안 쪽에 많은 지출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롱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3분기에도 좋은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뭐 관공서라든지 연방 정부의 기관들이 사이버 보안에 지출을 늘려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모간 스탠리가 가장 좋게 여기는 그 주식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팔로알토입니다. 팔로알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모간 스탠리가 기대하기로는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인가 차세대 클라우드 시큐리티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팔로알토라고 얘기합니다. 뭐 저 역시도요. 사이버 보안 쪽에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줌 같은 그런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줌 미팅만 한 3-4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또 원격근무 같은 사회적 현상을 저는 하나의 진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활성화되고 또 클라우드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저장하기 시작하죠. 이 정보가 예전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책상에 있는 서버가 아니라 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기업들 역시도 이 기업 내에 있는 서버가 아니라 클라우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안 정보들을 저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클라우드 세계가 펼쳐지면서 이 보안의 역할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심지어 아예 그 모든 비즈니스 자체를 클라우드 안에서만 성립하고 있는 기업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SaaS라고 부르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아예 비즈니스 자체가 클라우드 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정말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 혁명은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가 이야기하기를요. 지금 팔로알토가 굉장히 좀 언더밸류 돼 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 30% 정도의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따라서 성장세에 비하면 주가가 너무나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을 823달러를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무려 59%, 거의 60% 가까이 주가가 껑충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기사만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팔로알토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팔로알토 찍으시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시킹알파의 팔로알토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그 레이팅 같은 경우는 뭐 바이 레이팅을 받고 있고 스트롱 바이, 홀드, 퀀트가 이제 홀드 레이팅을 받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부분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 밸류에이션 중에서 일단 그 PE 레이시오 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적자 기업이죠. 근데 논 갭으로 보면 PE 레이시오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지난 5년의 평균은 57배, 51배로 되어 있습니다. TTM은 과거 12개월, 포워드는 앞으로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PER이요. 과거 평균보다 오히려 더 높죠. 오히려 더 비싼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PS 레이시오죠.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9.78배가 나오는데 과거 5년 평균은 8.3배였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과거의 밸류에이션보다 지금 현재 더 비싼 상태다. 물론 이제 투자의 가치가 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올렸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저하됐다. 오히려 싼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다음에 하나 더 기업이 나오는데요. 사이버 아크입니다. 자, 사이버 아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주식이다. 그리고 언더프라이스 돼 있다라고 지금 모간 스탠리에서 주장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이버 아크 들어가 보죠. 사이버 아크 여기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E 레이쇼는 나오지 않고요. 그러면 PS 레이쇼를 봐야겠죠. 지난 12개월 동안 이 사이버 아크에서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0.45배 올라가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 5년간 평균 멀티플은 9.8배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직접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시킹알파의 툴을 통해서 멀티플을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살펴봐도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모간 스탠리는 사이버 아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디맨드가 올라가고 있다. 사이버 아크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172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172까지 올라가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모간 스탠리가 세 번째로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은요, controversial이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냐면 옥타입니다. 자, 옥타는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바탕을 둔 authentication firm이다. authentication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인 인증입니다. 본인 인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 옥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가지고 되고 있냐면 30% 정도 그 비슷한 종목에 비해서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 따라서 옥타 역시도 멀티플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직접 확인을 해보죠. 자, 옥타 들어갑니다. OXTA죠. 자, 옥타 여기 있습니다. 자, 멀티플을 보면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은 없죠.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PS 레이시오가 있죠. 자,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10.56배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는데요. 과거 5년 평균은 24배였습니다. 따라서 옥타는 정말로 멀티플이 반토막 이상 떨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원래는 옥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매출, 1년 기준의 매출보다 24배나 더 줘야지 주식을 살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요 10배만 주면 살 수 있는 기업으로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퀀트 레이팅은 아직까지 2.86에 불과해서 홀드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목표 주가가 나와 있죠. 옥타는 150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44% 정도 남아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에서는요,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옥타도 나오고 사이버 아크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팔로 알토도 소개가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들보다 다른 기업을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저는 G스케일러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 이렇게 두 가지의 사이버 보안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그 종목의 이름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종목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이 섹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따라서 앞으로 클라우드 혁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사이버 보안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 전체 섹터의 그 상승률은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긴다면요, 그냥 그 섹터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아까 기사 중간에 iShares Cyber Security and Tech ETF라는 게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따라서 옥타가 좋을지 팔로 알토가 좋을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좋을지 G스케일러가 좋을지 모를 때는 그냥 이 ETF에 투자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요, 그러면 iShares Cyber Security Tech ETF가 과연 어떠한 ETF인지 이 ETF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과연 이 iShares Cyber Security and Tech ETF가 유일한 대안인지, 이거보다 더 좋은 ETF는 없는지 함께 서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 마이크를 시킹 알파로 옮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iShares 사이버 시큐리티 ETF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iShares 사이버 시큐리티 앤 테크 ETF. 티커 네임이요, IHAK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ETF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자, 가장 먼저 홀딩즈가 가장 궁금하죠. 그러면 이 ETF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포함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홀딩즈를 클릭하니까 지금 보시면 전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95.23%는 테크놀로지 기업이고요. 인더스트리얼 산업재가 4.47% 정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바로 밑에 이제 탑10 홀딩즈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은 보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4.49%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부즈 알렌이 4.47, 세 번째로 팔로 알토가 4.15%를 담당하고 있고요. 시투릭스
텍스 시스템이 4.13, G스케일러도 있네요. G스케일러가 4.12, 폴티넷이 4.12고요.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가 4.05%, 그 다음에 주니퍼 네트워크가 4.03%, 옥타도 나옵니다. 옥타가 4.00, 아카마이 테크놀로지가 3.93%. 따라서 탑 10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요, 총 41.48%로 종합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ETF가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 종목의 숫자는요, 다 해서 59개가 포함이 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다음 부분은 모멘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위치에 있는 모멘텀을 클릭을 하시면요, 지금 이 ETF, 우리가 IHAK를 보고 있는데 이 ETF의 주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B+라는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한 달 동안 주가가 1.56% 올라가면서 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체 다른 ETF의 평균치는 지금 2.34가 나오고 있고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6개월 동안은 마이너스 14%, 비슷하죠, 다른 ETF랑. 1년 동안은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평균치보다, 다른 ETF보다 오히려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3년 토탈 리턴을 보면 39%로 시장 평균치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ETF의 중간치보다는 오히려 훨씬 좋은 수익률을 안겨준 그런 전례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익스펜스를 보겠습니다. 익스펜스라는 것은요, 우리가 ETF에 투자를 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자, 수수료가 C+가 나오니까 중간치겠죠. 그냥 중간 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0.47%를 매년 이렇게 좀 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치는, 그러니까 중간치는 0.45입니다. 따라서 다른 ETF보다 약간 아주 조금 더 비싼 expense ratio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디비던드입니다. 배당도 주는 것 같은데요,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있다면 이렇게 ETF도 배당이 나오거든요. 현재 배당률은 0.74%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배당률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그로스 레이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난 12개월 동안 배당이 347%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가면 갈수록 배당이 성장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자, ETF의 리스크라는 것은요, 변동성은 어떻게 되고 얼마나 많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가장 위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표준 편차입니다. 따라서 주가의 흔들림이 얼마나 큰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죠. 19.60인데 지금 중간치는 16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변동성도 크고 조금 이 편차가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숏 인트레스트는 전체 발행된 주식들 중에서, 일반 주식들 중에서 이 공매도에 사용되고 있는 주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 0.04%니까 공매도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A를 받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percentage of assets top 10 홀딩즈라고 나와 있잖아요. 전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탑 10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가입니다. 자, 보시면 41.48%가 나와 있어서 이 메디언 중간치 32%보다 높죠. 그래서 약간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ETF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굉장히 좀 그 극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C를 받고 있죠. 따라서 너무나 편중된 그런 비중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annualized volatility, 이게 이제 변동성이죠. 변동성이 27.49%,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치 ETF 평균은 19.14인데 27%가 넘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뭐 쉽게 이렇게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은 아니죠. 우리가 좀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가 사이버 시큐리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플로우를 보겠습니다. 플로우는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나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자금 이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AUM이라는 게 나오죠. AUM은 뭐냐면요, Assets Under Management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자금을 좀 운용하고 있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지난 1개월 동안 14%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빠져나갔죠. 따라서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6개월 동안은 26%가 줄었습니다. 1년 동안 3.36%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조금, 아주 조금 올라갔다, 운용 자금이 약간 커졌다, 1년 동안,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좀 끝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peers가 나옵니다. 따라서 비슷한 ETF를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IHAK랑 비슷한 수준의 그 ETF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BUG도 있고 CIBR도 있고요. FITE도 있고 WCBR 그리고 HACK 뭐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들은 뭐 버그 어떻게 보면 그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사이버도 있고 여기 보시면 핵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름들의 ETF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ETF를 쭉 보니까요. IHAK보다 현저하게 이 ETF 그레이드가 좋은 ETF 하나가 보이거든요. 바로 CIBR입니다. IHAK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이 B+, 유일하게 B 이상이고요. 나머지 D도 많고 또 C 하나 있잖아요. 근데 CIBR 같은 경우는 A+가 두 개나 보입니다. 현재 모멘텀이 A+, 그리고 배당도 A+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익스펜스 D+, 리스크도 D지만 SF 플로우도 C-를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6개의 ETF 중에는 가장 좀 눈에 돋보이는 이러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CIBR로 옮겨서 어떠한 ETF인지 한번 살펴보는 볼만한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퀀트 레이팅이 굉장히 좋죠. 아까는 그 홀드 의견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스트롱 바이 4.71이라는 굉장히 높은 퀀트 스코어를 받고 있는 이 사이버 보안 관련 ETF가 바로 CIBR입니다. CIBR의 이름은요 First Trust Nasdaq CEA Cyber Security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CIBR이라는 ETF는 어떤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클릭을 해보시죠. 자, 아까랑 비슷합니다. 기술주가 92.9%, 산업재가 6.57%가 들어가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와서 탑 10을 보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또 1위입니다. 가장 높은 비중. 근데 아까보다는 비중이 좀 높죠. 6.7%나 차지하고 있고요. 팔로 알토도 2등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6.27, G스케일러가 3위 6.23, 시스코가 6.04고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아까 없었는데 등장을 했죠. 4.99, 옥타가 3.47이고요. 부스 알렌이 3.36, 테일즈가 3.22, 그리고 센티넬1이라는 그 신생 기업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기업도 포함이 돼 있죠. 3.13, 체크포인트가 3.11. 그래서 전체 다 해서 40개의 주식이 여기 포함이 돼 있고요. 40개 중에서 지금 탑 10이 차지하는 비율이 46.54%라고 집계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보다는요 조금 더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ETF는 아까 첫 번째 살펴봤던 ETF에 비해서 약간 더 집중 투자하고 조금 좋아 보이는 기업들의 좀 비중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팅도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퀀트 레이팅이 4.71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모멘텀이 A+, 그리고 디비던드에서 A+를 받고 있다. 자, 모멘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멘텀 보시면요, 지난 한 달 동안 3% 넘게 주가가 올라갔고요. 반면 시장은 2.374% 떨어졌죠. 자, 그리고 3년 리턴을 보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45.5% 정도 지난 3년 동안 주가가 올라갔는데 시장의 평균 ETF 중간치는 8.63이거든요. 5년도 좋죠. 100% 넘게 올라갔죠. 근데 시장 평균의 중간치는 19.67%다. 따라서 여러모로 주가의 힘이 단기간을 봐서 그렇고 과거 5년 아니면 3년을 봐도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 힘을 보여줬던 ETF가 바로 이 CIBR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익스펜스는 어떨까요? D+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아까 보신 것처럼 ETF의 중간치는 0.45%인데 지금 수수료가 0.6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싼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디비던드는 어떨까요? 0.72%, 뭐 이렇게 좋은 배당률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A+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배당이 227%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배당률이 올라가고 있다. 3년 동안은 73.98% 배당이 올라갔고요. 5년 동안은 53.17% 매년 배당금이 올라가고 있다. CAGR은요, 매년 평균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5년 동안 53%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53% 정도 배당금이 뛰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배당
잔금이 향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리스크는 어떨까요? D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표준 편차 25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두 번째, 공매도율은 1.11입니다. 중간치가 0.4이기 때문에 공매도율이 조금 높은 편이죠. 그런데 뭐 1%니까 우리가 무시할 만한 그런 공매도율을 가지고 있고요. 탑10이 보유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46.54니까 비교적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집중 투자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변동성은 29.98%로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플로우를 보면요. 굉장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 C-를 보이고 있고요. 자, AUM이 지난 한 달 동안은 15% 줄어들었고요. 아무래도 성장 주식 그리고 테크 주식들에 대한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를 지난 6개월 동안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을 보면 34%가 증가를 했고요. 3년 동안은 무려 500%나 운용 자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자금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베어 마켓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상승장이 나타나면요. 이 추세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ETF가 CIBR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에서 살펴본 ETF에 비해서 이 ETF가 훨씬 더 좀 안정감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AUM의 그 규모입니다. 자, CIBR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살펴본 거죠. 요거는 4.94 빌리언이라는 운용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ETF IHAK는요 508 밀리언입니다. 따라서 운용 자금의 규모가 거의 10배가 차이나 나잖아요. 따라서 운용 자금의 규모가 좀 크면 클수록 안정적인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ETF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봤을 때 CIBR이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좀 대표적인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좋은 수익을 만들어 놨잖아요. 따라서 CIBR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사이버 보안의 ETF에 투자하신다면 IHAK보다는 CIBR이 조금 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 있잖아요. 그 투자의 논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조금은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